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일 몸속에서 아주 위험한 무언가를 조용히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신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상태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 몇 초만 시간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은 저에게 당신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고 있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은 그 음식들이 바로 몸속의 나쁜 세포를 더 강하게 키우는 연료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급을 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많은 고령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병이 돌아오는 상황을 겪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고령의 여성 환자였습니다. 그분은 매우 성공적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자신을 아주 세심하게 관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 주스를 준비해 드셨습니다. 그것이 몸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특히 고기 요리를 많이 드셨습니다. 치료 후에는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몸의 수치들은 기대처럼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실 때 그분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해봤는데 왜 몸이 기대처럼 반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식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식사, 아주 작은 습관 하나까지, 그리고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드시고 있던 음식들이 오히려 몸속의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는 아주 작은 씨앗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건을 만나면 아주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 조건들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몸속의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정상 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그것을 사용하기도 전에 이 세포들이 먼저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흡수가 쉬운 에너지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공급되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강해지며 더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히 잘 먹고 있음에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잘못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실제로 몸을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해로운 요소를 키우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환자분께 설명드렸을 때 처음에는 매우 놀라셨습니다. 그분은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신 이후 그분은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전에 필요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하셨고 대신 몸의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치들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왔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 회복 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로운 공급을 멈추고 올바른 방식으로 도와준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몸속에서 무엇을 키우고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유지한다면 비정상적인 세포의 성장을 돕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자연스러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우리 몸은 단순히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먹어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입니다. 이것들은 낯선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도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맛이 나는 음식들입니다. 단맛이 특히 설탕과 액상 형태의 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과일 주스 한 잔을 마시거나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부드럽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당분은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매우 빠르게 먼저 가져가 버립니다. 이들은 이 에너지를 사용하여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증가하기 쉬워지며 면역 체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몸속의 문제들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을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단 음료를 자주 마시고 과자나 사탕을 먹거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매일 섭취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입니다. 흰빵, 면류, 흰쌀밥 이 모두가 매우 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몸에 들어가면 이 역시 빠르게 당으로 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장 내부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면역 체계의 대부분은 장에 존재합니다. 정제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유익한 균은 줄어들고 불리한 요소들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나타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한 염증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가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더 나은 선택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붉은 고기와 가공된 육류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치료 이후에는 더 많은 영양이 필요하고 고기가 가장 좋은 공급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과 빈도입니다. 붉은 고기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특히 가공된 육류의 경우 몸은 많은 불리한 물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물질들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몸 안에서 원치 않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들은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영향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몸에 분명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러한 음식들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매우 어렵게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오랫동안 드셔온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조금씩 줄이고 더 나은 선택으로 바꾸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불리한 요소들을 줄인 다음에는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먼저 식단에서 채소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비타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채소를 섭취하게 되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소화가 좋아지며 에너지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조리 방법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대신 찜, 삶기 또는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조리법은
영양소를 더 잘 보존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또 한 가지는 단백질의 공급원입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급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콩류, 두부, 이것들은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몸에 더 부담이 적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이 더 편안해지고 정신도 더 안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나은 한 가지 선택으로부터 말입니다. 변화를 시작하셨다면 맞지 않는 음식들을 점차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몸에 받아들이고 있다면 자, 이제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먹는가이며 하루 동안 어떻게 유지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식단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곧바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말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시간은 몸이 긴 밤의 휴식을 마친 직후이며 부드럽게 깨워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지나치게 단 음식 대신 간단하지만 안정적인 식사를 선택하십시오. 통곡물로 지은 밥 한 그릇에 가벼운 국 한 가지, 그리고 몇 가지 채소를 곁들이십시오.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두부와 같은 가벼운 식품이나 찜으로 조리한 음식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 후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아침 식사 후에 몸이 무겁거나 졸음이 온다면 그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 좋은 탄수화물, 채소, 가벼운 단백질 공급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찐 생선을 곁들이거나 간단한 채소 무침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튀긴 음식은 줄이고 지나치게 강한 양념은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천히 드시고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천천히 먹으면 몸이 인지할 시간이 생기고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게 됩니다. 오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가벼운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달콤한 간식, 당이 들어간 음료, 이러한 것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오래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더 간단한 선택을 해보십시오. 약간의 과일 또는 한 줌의 견과류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불편해지고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곡물, 밥, 채소 한 가지, 가벼운 단백질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또한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몸이 휴식에 들어가기 전에 소화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조리 방법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집니다. 튀기거나 기름에 볶거나 고온에서 조리하면 좋지 않은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찜, 삶기 또는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은 영양을 유지하고 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조리 방법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수면이 좋아지고 소화가 안정되며 매일 몸이 더 가벼워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몸이 좋은 선택에 익숙해지면 예전에 먹던 음식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점점 균형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단순히 더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돌보는데 더 주도적이 됩니다. 더 이상 일시적인 해결책에 의존하지 않고 몸을 내부에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격한 식단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활 방식입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몸이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변화는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매일 반복될 때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다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제로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이 변화를 시작한 뒤 다시 찾아오셨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분이 진료실로 들어오셨을 때 저는 거의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외모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빛이 더 밝아졌고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으며 앉는 모습에서도 예전의 피로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몸이 다시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식사 후의 무거움도 사라졌고 갑작스러운 피로감도 없어졌으며 무엇보다 잠을 더 잘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수치들이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루 만에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이어진 결과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로 힘들었다고 말입니다. 익숙했던 음식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고 때로는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심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약 2주가 지나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었고 소화도 좋아졌으며 더 이상 더부룩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왜 더 건강해 보이는지, 왜 더 생기 있어 보이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분 스스로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먹던 음식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이 균형 상태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맞지 않는 것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한 가지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끼 식사에서부터, 작은 변화 하나에서부터, 분명한 결심 하나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올바르게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보기에 분명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음식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남겨둘 필요도 없고 아껴둘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남겨두는 순간마다 옛 습관이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을 보실 때에는 더 단순한 식재료를 선택하십시오. 채소, 통곡물, 가벼운 단백질 공급원, 복잡한 조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몸에 큰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만약 조금 더 동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한 가지 이유를 적어보십시오. 왜 변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생기면 지속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계신 분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잘 적응합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말입니다. 어떤 변화도 헛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혼자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읽고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더 실용적이고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나누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여정 속에서 말입니다.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